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가격이 좀 우리 기대만큼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지, 단기 침체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전 거래일에 43.6K로 마감을 했던 CME BTC 선물이 어제 42.3K로 시작을 하면서 1325달러 상당의 갭이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크게 지금 43K 아래로 이탈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물 가격도 42.5K로 지금 43K보다 더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과 그리고 온체인 분석상으로는 좋지 못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든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재 소식 하나에도 급등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43K 아래로 이탈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포지션에 위치를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또 부정적으로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냐 하면은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엇갈리는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격이 지금 상방으로 향할지 하방으로 향할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0.11%,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51.1%로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 52로 중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2계단 상승을 해서 탐욕 단계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와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이어 차트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44K에서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45K에서는 가장 강한 단계의 매도벽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 44.7K를 뚫고서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 삼각수렴 패턴의 어떤 천장을 뚫고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후에는 48K 이후로 촘촘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고 50K에도 두껍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지금 매입과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빨간색 고래가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매입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보라색 고래도 지금 약간씩 물량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사실상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조금 반등을 한 부분들은 이 빨간색 고래가 물량을 넣은 부분들인데요. 지금 녹색 고래가 더 많이 물량을 던져내면서 또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뉴스 전해드리고 바로 온체인 지표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뱅가드와 메릴린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한국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없도록 본인들 플랫폼에서 지금 막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조들이 유지가 되면서 수요들을 좀 막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메릴린치와 뱅가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화를 걸어서 모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의 담당자가 고위 계정 관리자를 연결해줬고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다 경영진들의 비전 부족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본인들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정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말 그대로 수천 건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거대한 큰 움직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너 어테렛이 요 포스팅을 공유를 하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의 어떤 관리자들이 회사의 비전 부족에 대해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떤 고객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이 회사가 함부로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필들이, 이런 어떤 항의들과 이런 주장들이 반복이 되면은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요, 저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상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네크 같은 경우도 본인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유입되는 어떤 자본들과 그리고 어떤 변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인시어스에서 매주마다 디지털 자산 상품의 유입과 유출량들을 집계하고 있죠.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가이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유입이 됐다가 한 주 유출이 됐고 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유입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상품에 11억 8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금액이 유입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순유입량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총 거래량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려 175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23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역사상 뭐 한 주간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라고 지금 코인시어스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세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난 곳은 그레이스케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른 물량들과는 압도적으로 많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은 유출이 있었음에도 이 유입 유출을 국가별로 집계를 해보면은 미국에서는 12.4억 달러의 유입이 있었고 오히려 유럽 상품에서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보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크립토 퀀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의 MVT 골든 크로스 수치가 지금 굉장히 하향을 하면서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MVT라고 하는 지표는요,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시가총액 대비로 트랜잭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고평가되었냐, 저평가되었냐, 이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데 트랜잭션이 적다. 그러면은 고평가된 거죠. 왜냐하면 트랜잭션 양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큰 거니까요. 반면에 시가총액은 작은데 트랜잭션이 많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MVT 골든크로스 수치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37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구간, 이 녹색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통상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등에 실패했던 구간들은 뭐 몇 곳 안 된다는 거죠. 총 작년에 6번 중에서 5번을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가격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50K까지 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한 가격이 20K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본 거죠. 이미 2배가 넘는 수익을 보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도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측면에서는 그게 좋은 전략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지표는요. 이 POW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자, 여기는 이 해시레이트와 채굴자의 수익, 그리고 상대적인 희소성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글래스노드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가격은 요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 사이에서 늘 움직여 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는 순간이 대부분은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 대비로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상단 밴드에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다시 저항 영역으로 작용해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떤 돌파해서 상승할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쇼텀 홀더들, 단기 보유자와 롱텀 홀더, 장기 보유자의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번에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쇼트 몰더들이 손실을 보면서 거래소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대략 4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 3천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이 손절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지금 온체인 지표에서는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 홀더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을 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더 하락할 줄 알고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롱텀 홀더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막 이만큼 매도를 하는 동안에 전혀 어떤 미동이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은요. 지금 이 시점은 물량을 내놓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어제 채굴자의 포지션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상황에 채굴자들이 미치는 영향들도 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은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보내지면서 지금 이 채굴자들의 유출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일정 부분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형 고래들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전송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지금 센티멘트 플랫폼에서는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기적으로 상승장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현물 거래를 봤을 때 뭐 채굴자들의 매도 그리고 쇼텀 홀더 이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도 물량에 의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선물 거래를 보면은 전혀 좀 더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더 블록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이 롱숏 비율을 살펴보면은 2.86으로 급증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만약에 동일한 수의 트레이더가 롱과 숏 비율을 동일하게 만약에 유지를 했을 때는 1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거의 3에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롱 포지션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표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반대의 관점이죠. 이번에는 푸트콜 비율을 봐도요. 지금 풋이 많으냐, 콜이 많으냐를 봤을 때 지금 0.7 정도보다도 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콜옵션 거래가 활발하고 풋옵션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표로 봤을 때도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글래스 자료를 봤을 때도요. 지금 더 많은 포지션이 롱 포지션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2.63으로 지금 더블록이 집계한 통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지금 선물은 여전히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중요한 지지선 아래로 드디어 이탈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인 22MA가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22MA를 이탈해서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선 밑으로도 이탈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0SMA까지도 이탈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RSI를 보시면은 지금 50을 경계로 해서 지금 과거 중요한 순간들마다요. 대부분은 좀 반등을 하고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50보다도 지금 RSI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21 이동 평균선이 지금 꺾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단으로 가격대가 이탈했고 그리고 RSI도 하향 추세에서 50이라는 중립 구간을 하회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지금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이 22MA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회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이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매도세로 지금 전환이 돼서 그렇게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40K까지 어떤 가능성이 첫 번째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37.9K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생겨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요 구간 22MA 지금 현재 가격대는 43.6K입니다. 요 구간을 회복하고 나서 이후에 지금 44.7K를 빠르게 회복을 해서 여기서 다지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승 삼각 수렴 패턴에서 이 구간을 깨고 여기서 이 구간을 완전히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야지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래 볼륨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상단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이 4,300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지면서 발생한 부분들인데요. 여기 상단에 이 물량들이 많이 위치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제 이 구간까지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앞서 이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손익분기점까지는 매도를 할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어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 구간은 1차적으로는 온체인 상으로는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37.9K가 있는 요 구간들, 이 두 구간이 가장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올해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관심들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파이널 데드라인이 바네크가 5월 23일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아크 인베스트의 데드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시덱스 뭐 순서대로 쫙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 기간이 되기 전까지 승인을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의 파이널 데드라인은 7월 26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 22MA가 지금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50SMA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도 50보다 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이 주요 구간들보다 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강력한 매수 신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2,700달러까지도 다시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3,000달러가 가장 1차적인 단기 목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유지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2,40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다. 지금 현재 거의 22MA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어떤 견해들이 단기적으로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가격은 이 50SMA 바로 2,200달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2,1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의 어떤 매물대들을 보시면요. 이더리움은 역시나 비트코인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단은 굉장히 좀 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영역은요. 지금 2,000달러 부근이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솔라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현재 솔라나는 22MA가 지금 평탄한 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가격대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지금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의 어떤 끝으로 수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막바지에서는 어떤 가격 변동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 추세선보다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67달러까지도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게 됐을 때는 117에서 126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격의 어떤 방향성들을 섣불리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게 RSI도 정확하게 중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거의 정확하게 지금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XRP를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XRP 같은 경우도 22MA가 완전히 꺾이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50 미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0.56에서 0.57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더 하락을 해서 이제 0.5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은 0.46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약세의 어떤 반등을 가지고서 어떤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는 요 22MA와
50 SMA 그리고 이 추세선들을 차례대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0.67달러, 0.74달러까지 차례대로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